예, 여러분 계속해서 탄수화물의 여러 기초를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써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제대로 접근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당부화 지수, GL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슈거 스파이크, 슈거 크래시 하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혈당 지수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혈당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품을 섭취했을 때 얼마나 혈당을 빨리 올리느냐 그것을 수치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GI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개념입니다. 식품을 이해하는데. 근데 이 GI만 이해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근하고 말이죠. 이 쇼콜라 케이크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GI를 비교했더니 우리가 생각에는 당연히 이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쇼콜라 케이크 GI가 높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과일의 GI가 더 높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이런 일이 바로 이런 것을 갖다가 쇼콜라 케이크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언뜻 보기에도 박력분이라든가 코코아 파우더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뭐 생크림이라든가 꿀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 엄청난 양의 칼로리가 이 쇼콜라 케이크를 만드는데 쓰여지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레시피죠. 근데 의외로 혈당은 오히려 과일보다 더 크게 이렇게 빨리 높이지는 않는다. 즉 혈당 지수인 GI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 이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왜 생기는가 봤더니 이 쇼콜라 케이크를 만들 때 버터나 마요네즈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쇼콜라 케이크에 만들 때 사용된 이 지방이 소화 흡수될 때 혈당 즉 당의 흡수를 갖다가 늦춰줘서 오히려 혈당을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을 늦춰주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GI만 가지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생각할 때는 실수하기가 쉽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지금은 이제 사용되는 지수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당 부하 지수다. GL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리세믹 로드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당 부하 지수 G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식품의 그 혈당 지수 얼마나 빨리 흡수돼서 혈당을 올리느냐 하는 이 지수뿐만 아니라 여기에 무엇을 또 고려한 것이냐 하면은 식품 내 탄수화물의 밀도를 고려한 것이다. 즉 식품 100g당 탄수화물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까지 고려해서 당 부하 지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 부하 지수는 수식으로 보면 GI 즉 혈당 지수에 무엇을 곱하냐면 식품 100g당 탄수화물 함량을 곱하고 이것을 다시 100으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 부하 지수가 20 이상인 식품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10 이하는 낮은 당부하 지수 식품이죠. 그 다음에 중간이 바로 11에서 19인 것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라는 과일이 있죠. 사과가 GI가 36으로 높지 않습니다. 저혈당 식품이죠. 또 탄수화물 함량도 매우 낮아서 식품 100g 중 15g 정도밖에 탄수화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로 과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단당류 형태로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당 부하 지수를 구하면은 GI가 36, 그 다음에 탄수화물 함량이 15g, 이것을 곱한 값을 다시 100으로 나누면 5.4가 되는 것이죠. 즉 사과의 당 부하 지수는 매우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과일이 뭐 GI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과일의 경우 과일 나름이겠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GI는 물론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꺼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GI는 높지만 사실은 탄수화물 밀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섬유소가 풍부하고 또 바이타민이나 각종 이제 몸에 생리적으로 유익한 작용을 하는 대부분 식물의
식물에 많이 그 함유된 그러한 그 생리적으로 유익한 성분을 총칭해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 식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별히 뭐 당뇨병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 과일은 우리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부화 지수 GA를 보게 되면은 흡수 속도와 식품 내 탄수화물 밀도를 고려한 그러한 지수라고 볼 수 있고요.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예를 보죠. 흰쌀밥이나 흰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실은 GI도 높고 GL도 높은 편이죠. 꽤 높습니다. 특히 최강자는 으깬 감자죠. 우리가 뷔페 식당이나 가면 상당히 맛있게 많이 먹는데 이 GI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또 GL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이어트 식품으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고구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보통 GI가 낮다고 이것을 많이 선택하는데 사실은 고구마도 이 GL이 만만치 않게 높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식사 대용으로 먹는다면 모르지만 간식으로 뭐 다이어트 섬유소가 많아서 도움이 된다고 먹는다면은 전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또 이제 수박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이 수박은 GI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뇨 환자나 이런 경우에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 다이어트나 이런 거 할 때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적어서 GL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사과는 이렇게 GI도 낮고 GL도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GI와 GL이 한 배 높은 식품은 다이어트를 할 때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밀가루 음식이 그렇고요. 스낵류라든가 빵류,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튀김류 뭐 이런 것들은 두 가지가 다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이해를 하고 식품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슈가 스파이크와 슈가 크래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혈당을 빨리 올려서 슈가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식품을 피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가공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또 여러 가지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바로 슈가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문제는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급격한 인슐린 반응을 유발한다 이거죠. 우리가 그 대체로 이렇게 혈당을 빨리 올리면 올라간 혈당만큼만 인슐린을 적정량 우리가 분비하면 좋겠지만 혈당이 지나치게 빨리 순식간에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주기도 하지만 지질 분해를 억제하고 지질 연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혈액 중에 지질이 아니라 인슐린이 높은 상태로 이렇게 되면 인슐린 수용체가 높은 상태에 고인슐린에 노출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체지방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고혈당 상태로 유지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고지혈증이라든가 또 혈당의 손상이 나타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슈가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인슐린을 급격하게 과잉 분비하기 때문에 다시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것을 갖다가 슈가 크래쉬라고 하는데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우리의 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한 피로감을 갖다 호소하고 무력감 같은 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이런 저혈당을 다시 해소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말하자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시켜서 막 풀어내도록 하죠. 그래서 혈당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그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는 역할인데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혈당은 일시적으로 다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반응이 신체적인 반응이
또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저혈당이 되니까 이러한 공복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혈당의 등락폭이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등락폭이 매우 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이 바로 비만이라든가 또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고 또 혈당이 떨어졌을 때는 피로감을 초래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신경적인 반응을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간단한 식사라고 뭐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 뭐 이런 것에 의존하고 즉 고GI GL 식품을 섭취한다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정상적인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는 즉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그러면 다시 저혈당이 초래되며 이 저혈당이 초래되면 인체는 다시 혈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드레날린 또 노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코티솔 뭐 이런 거 분비되죠. 이렇게 되면은 인체는 다양한 정서 반응, 왜 초조하고 또 갑자기 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불안해지고 또 화를 내고 이런 정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죠. 저 눈꺼풀이 떨리고 땀도 나고 말이죠. 그다음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런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슈거 스파이크, 슈거 크래시 현상이다. 이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도록 적정량의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양을 보이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그러한 형태의 식사를 하게 되면 여분의 혈당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췌장에서는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필요한 거 이상으로 과잉하게 인슐린을 분비한다. 즉 정상적인 인슐린 양을 분비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갖다가 분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분의 혈당을 이 인슐린이 날려다 주게 되죠. 어디다 날려주느냐? 바로 지방 조직에 날려줘서 이것이 이 혈당이 중성 지방으로 전환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입니다. 한편 인슐린이 과잉 생산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슈거 스파이크,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식품을 섭취해 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면 인슐린 과잉 반응을 일으켜서 다시 슈거 크래시 현상을 나타나게 하죠. 그래서 다시 저혈당 반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과인슐린 즉 과잉된 인슐린은 인슐린 저항성 즉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떨어뜨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진행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패스트푸드 또 정제된 단순 당류의 식품, 말하자면 GI 식품 이러한 식품들은 상당히 커다란 질병을 진행시키고 단순히 비만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단초가 되고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